더위 속에서도 건강을 잃지 않는 8월 보내시길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오렌지 카운티 바이크바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 용의자는 은퇴한 경관으로 확인됐습니다. 아내를 먼저 살해하는 등 가정 불화가 원인이었습니다. 남가주 떼강도 사건의 담당 태스크포스가 출범한 가운데 용의자 11명이 체포됐습니다. 한인타운 인근 노인 아파트에 괴한이 침입해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차량 등 10여 대의 차 유리창을 깨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스쿠터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날치기를 일삼는 청소년들로 인해서 한인을 포함한 보행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LA 카운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재확산 속도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카운티 보건당국은 주민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집단 감염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열대성 폭풍 힐러리가 지나간 후 곳곳에 물웅덩이가 생기고 기온이 오르자 모기떼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샌버나디노 지역에서는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사망자가 보고됐습니다. 카이저 병원 근로자들이 대규모 파업 찬반 투표를 시작했습니다. 파업이 결정되면 의료 대란이 우려됩니다. 캘리포니아주 상원이 내부민 상원위원회 11월 20일 김치의 날 제정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범죄자 프로필 사진인 머그샷을 촬영했습니다. 올해만 4번째 기소됐지만 머그샷 촬영은 이번이 처음으로 미국 대통령이 퇴임 후 머그샷을 촬영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제 조지아주 구치소에 출두한 뒤 20여 분 만에 보석권 내모 석방된 가운데 트위터 퇴출 2년 만에 머그샷으로 트럼프 계정에 복귀했습니다. 단번에 6천만 조회수를 돌파하면서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공화당이 캘리포니아에서 개최하는 두 번째 토론회에는 상향된 토론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어서 참석하는 후보 숫자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바그너 그룹의 수장 프리고진이 비행기 추락 사고로 사망한 지 하루 만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프리고진이 유능한 사업가였지만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이번 사고에 러시아가 관련됐다는 설은 거짓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이튿날 일본 정부는 주변 해역의 삼중수소 측정 결과를 발표하는 등 과정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이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자마자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일본산 화장품과 유해용품 불매운동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 이틀째 한국 정부는 별다른 이상 관측은 되지 않았다며 한국민들도 직접 온라인으로 방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여야 합의가 불발된 이동관 후보자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PGA 투어 페덱스컵 플레이오프 1라운드를 마친 가운데 콜린 모리카와 등 3명의 선수가 10언더파 공동 선두를 기록했습니다. 톰킴, 한국명 김주형 선수가 5언더파 공동 14위입니다. LA 다저스가 클리블랜드를 9대3으로 승리했습니다. 어제 경기 없었던 에인절스는 오늘부터 뉴욕 양키즈와 주말 원정 경기를 갖습니다. 이번 시즌 투수 활동을 접은 오타니 선수는 타자로 계속 출전합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연설을 앞두고 상승 출발했지만 연설이 나오자마자 하락장으로 돌아선 상태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1325.2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대체로 맑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79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3년 8월 25일 금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이게 좀 창피한 역사이긴 하죠. 한국 분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일입니다. 전직 대통령이 검찰에 출두하고 법원에 출두하는 일, 한국 국민들로서는 굉장히 한인분들에게는 친숙한 일이죠. 그런데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미국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제 교도소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보석금을 내고 20여 분 만에 바로 풀려나긴 했지만 이 과정에서 미국의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머그샷을 찍었습니다. KBS입니다. 눈썹을 치켜 세운 채 잔뜩 찌푸린 표정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카메라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찍힌 전직 대통령의 범죄인 기록사진 머그숏입니다.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교도소에 자진 출석했다가 20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는 과정에서 촬영된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지아주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한 압력 행사 등 13개 중범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번이 벌써 4번째 형사 기소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자신에 대한 수사를 선거 개입으로 규정했습니다. There's never been anything like it in our country before. This is their way of campaigning. And this is one instance, but you have 3 other instances. It's election interference. 트럼프 전 대통령은 2년 반 만에 옛 트위터 X에 머그숏과 함께 항복은 없다는 글을 올렸는데 조회수는 9시간 만에 1억 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공화당 내 압도적 지지를 바탕으로 정치적 기소로 규정한 검찰 수사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반면 공화당 대선 주자들 사이에선 트럼프 대세론에 대한 회의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I really do believe more after last night that Donald Trump is not going to be the Republican nominee. 트럼프 전 대통령의 머그숏 표정은 정치 탄압 주장에 힘을 싣기 위해 사전에 철저히 계산된 결과라는 게 현지 언론들 분석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제 조지아주 검찰에 출석해 들으신 대로 머그샷을 촬영한 뒤 풀려나서 끔찍한 경험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뉴스맥스와 인터뷰에서 나는 머그샷이라는 단어를 들러본 적이 없으며 와튼 스쿨에서는 그런 걸 가르쳐주지 않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이비리그 명문 중 하나인 펜실베니아 대학의 상경대학 와튼 스쿨 출신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진행자와 대화 중에 농담을 한 것으로 설명됩니다. 자신이 지난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관련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해서는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당신을 시험해보고 지치게 만들려는 것이며 절대적으로 끔찍한 일이고 이 같은 일을 본 적이 없고 여기는 제3세계 국가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공화당이 다음 달 27일 캘리포니아에서 개최하는 2번째 토론회에 참석하는 대선 후보 숫자 더 줄어들 전망입니다. 일부 후보가 상향된 토론 기준을 맞추지 못할 수 있다는 관측 때문입니다. 공화당 전국위원회는 2번째 토론 참석 기준을 최소 5만 명의 개인 기부자 확보, 전국 여론조사 2곳에서 3% 이상 지지 확보 등으로 상향했습니다. 1차 토론 때보다 기준이 높아진 것입니다. 1차 토론에 참석한 8명 가운데 허친슨 전 주지사와 덕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는 2차 참석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저녁 오렌지 카운티 유서 깊은 바이커 바 쿡스 코너에서 4명을 총격살해하고 6명에게 부상을 입힌 총기 난사범은 은퇴 경관인 올해 59살 존 스노링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권총 3정과 샷건 1정으로 무정한 스노링은 별거 중이던 아내를 찾아서 바에 들렸고 총기를 난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벤츄라 카운티 경찰국에 따르면 스노링은 1966년부터 지난 2024년 2월까지 일하며 서전투로 은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노링은 당시 아내에게 한 발의 총격을 가했고 턱 부위에 총상을 입은 아내는 현재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스노링은 현장 경찰들에게 총격을 가했고 이에 대응 사격을 받아 사망했습니다. 이날 총기 난사 사건으로 스노링을 포함한 4명은 현장에서 숨졌고 6명이 부상했으며 스노링 아내를 포함한 부상자 6명 가운데 2명은 중태 그리고 4명은 안정을 찾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아메리카나몰이었습니다. 글렌데일을 대표하는 쇼핑몰 아메리카나에서 또 어제 폭발물 소동이 일어나 쇼핑객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어제 저녁 8시경 아메리카나 쇼핑몰 내에서 수상한 물체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현장으로 출동했는데 그 수상한 물건 변기였습니다. 화장실 변기가 아메리카나 몰 AMC 극장 바로 앞 도로에 놓여 있었는데 이 변기는요 스프레이로 혹은 페인트로 여기저기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색칠이 되어 있는 변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변기 옆에는 이걸 옮긴 데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호텔에서 쓰는 달리가 옆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변기에는 노트가 붙어 있었는데 폭발물이다 라는 노트가 붙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폭발물 처리반까지 급파해서 엑스레이 촬영기를 설치해 확인해본 결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 폭발물 대응반은 화장실 변기 모양의 수상한 물체를 처리하는 동안 글렌데일 경찰은 목격자들의 증언과 CCTV 영상 등을 활용해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용의자는 티모시 타라칠라라는 22살의 버뱅크 거주 남성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왜 이런 짓을 벌였는지 범행 동기에 대해서 수사 중입니다. 또 때강도단 소식입니다. 이른바 플래시몹 강도 사건이 어제 백주 대낮에 또 발생한 것입니다. LAPD는 어제 낮 12시 40분쯤 셜먼옥스에 있는 웨스트필드 패션 스퀘어 몰에서 때강도단이 나타나 강도 행각 중이라는 신고를 받고 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때강도단 범행은 웨스트필드 패션 스퀘어 몰 내에서 메이시스 백화점 매장에서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목격자들은 여러 명의 스키 마스크를 착용한 복면 강도들이 나타나 위협을 가했고 진열대 물품들을 강탈했다고 밝혔습니다. CCTV 영상을 통해 때강도단은 한꺼번에 몰려가 진열대에 있던 물건을 챙긴 후 빠르게 달아났습니다. 이들 9명의 강도단은 범행을 저지른 뒤 밖으로 나가 차량 2대에 나눠 타 도망했습니다. 경찰은 차량 2대 중 1대를 은색이나 금색 혼다 어코드로 추정하고 구체적으로 캘리포니아 번호판에 차량을 공개했으며 또 다른 1대도 역시 검은색 포드 퓨전으로 캘리포니아 번호판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9명 강도단이 타고 달아난 2대의 차량은 우드먼 애비뉴에서 원어원 프리웨이로 들어가려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바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흑인 주민들에게 차별 배상금을 지급하자는 방안이 더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상원에 흑인 차별 배상금 지급을 전담할 정부기관을 창설하자는 법안도 선보이게 됐습니다.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디나를 지역구로 하는 스티븐 브래드포드 가주 상원의원이 가주의 흑인 주민들에게 차별배상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정부기관을 창설하자는 내용의 SB490을 주의회에 상정했습니다. 가주에서는 이미 흑인 주민들에게 차별배상금을 지급하는 이슈와 관련해 태스크포스가 구성돼 있으며 이 태스크포스는 최근 흑인 차별배상금과 관련한 최종 권고안을 게빈 뉴섬 주지사에게 제출한 상황입니다. SB490은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흑인들에게 차별배상금을 지급할 정부기관을 만들자는 내용이어서 흑인 주민들에게 차별배상금을 지급하는 안건은 더 진척되는 분위기입니다. 브래드포드 의원은 흑인 주민에게 차별배상금을 지급하는 세부 방안을 구체화하기 전에 이를 전담할 정부기관이 필요하다며 법안 상정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주정부가 꾸린 흑인 배상안 태스크포스는 지난 6월 말 흑인 인종차별배상금을 1인당 최대 120만 달러까지 지급하는 것을 제안하면서 거센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 같은 권고안이 나온 것은 지난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사망 후 게빈 뉴섬 주지사의 지시로 태스크포스가 꾸려진 지 3년 만이었습니다. 배상받을 자격은 1900년 이전에 미국에 거주한 흑인의 후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개인으로 제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브래드포드 의원은 흑인 주민에게 지급되는 차별배상금이 반드시 현금일 필요는 없다면서 경우에 따라 무료 교육이 될 수도 있고 무료 의료보험 혹은 세금 공제 혜택으로 지급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는 흑인 주민들에게 차별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원칙적으로 지지하지만 태스크포스가 내놓은 권고안이 정책이 되기 전에 권고안을 검토할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태스크포스는 노예로 끌려온 아프리카인과 그 후손에 대한 인권 침해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배상을 하고 과거 흑인들이 받은 인종차별에 대해서 회복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입장이지만 비판론이 비등한 바 있습니다. 과거사의 잘못을 현 납세자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과 가주의 재정적자 규모가 320억 달러에 달한다는 점 때문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맥도날드의 소세지 맥머핀 위드 에그 샌드위치 2개가 단돈 5불 50센트입니다. 단품 2개 가격보다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맥도날드 제공으로 8월 25일 금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주말을 하루 앞둔 오늘 남가주 지역 대체로 맑겠고 낮 기온은 어제와 같은 평경 기온을 약간 밑도는 상태에 유지되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도 오늘 같은 날씨 패턴이 반복되겠고 낮 기온은 약간 높아져서 예년 기온으로 회복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요일부터는 예년 기온을 웃돌기 시작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3일간은 반짝 더위도 예고돼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79도, 밤 최저 기온은 62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84도, 64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94도, 63도, 해안 지역은 72도, 62도로 예상됩니다. 한국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71도, 낮 최고 기온은 88도로 예상됩니다. 오늘의 날씨는 맥도널의 소세지 맥머핀 위드 에그 샌드위치 2개가 단돈 5불 50센트입니다. 단품 2개 가격보다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맥도널 제공입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GL러,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릴레이션십을 생각합니다. 당신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 CBB뱅크, 맥도날드에서 새롭게 준비한 치즈 할라피뇨 소세지 맥머핀 리드 에그로 톡 쏘는 맛에 아침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맥도널드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솔 모닝 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10번 웨스트 방향입니다. 아틀란틱 블루바드로 내리는 지점 3중 추돌 사고로 인해서 슬로우 레인 차단돼 있습니다. 10번 이스트 방향 시트러스 스트리트로 내리는 지점 첫 번째 레인에 2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14번 노스 방향입니다. 에비뉴 M으로 내리는 지점 3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남가주에서 크고 작은 강절도 사건 끊이질 않고 있죠. 용의자들 11명 잡았다라는 소식도 있지만 떼강도 용의자가 100명이 넘어요. 네, 그중에 11명 잡았다라고 했는데 줄줄이 줄사탕 엮듯이 끌어올려오기를 기대를 하는 과정인데 어제 또 셜먼옥스에서 웨스트필드몰에서 또 똑같은 떼강도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LA 한인타운에서는 스쿠터를 타고 돌아다니며 날치기를 일삼는 청소년들로 인해서 한인 등 보행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자들이 이를 경찰에 신고해도 신고 자체가 어렵고 경찰 현장 출동이나 범인 체포도 이루어지기 힘들어서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한인이 삼가와 놀만디 에비뉴에 위치한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중 히스패닉계 미성년자로 보이는 2명이 한 대의 스쿠터를 타고 김 씨를 지나쳤습니다. 김 씨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길을 비켜주었는데 그러면서 휴대폰 화면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김 씨를 지났던 2명이 다시 되돌아왔고 김 씨가 또다시 길을 비켜주려 한 순간 휴대폰을 낚아채 도주한 것입니다. 소리 지르고 해봐야 그 스쿠터를 사람이 달려가면서 따라잡기는 어렵죠. 사건 직후 김 씨는 경찰 리포트를 하기 위해서 램파트 경찰서를 찾았지만 램파트 경찰서 온라인으로 사건을 리포트해라 라는 안내 문구가 적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피해를 당한 소비자들이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휴대폰만 고스란히 잃어버린 셈이 됐습니다.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LA 한인타운 인근 한인 시니어들이 많이 거주하는 노인 아파트에는 괴한이 침입해서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차량 등 10여 대의 차 유리창을 깨고 달아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지난 23일 새벽 서너 시경 한인타운 인근 사우스 벤네스 애비뉴에 위치한 시니어 아파트에서 차량 7대와 도로변 차량 3대 등 모두 10대의 차 유리창이 파손된 피해를 입은 것입니다. 주민들에 따르면 누군가가 차량 내 물품 절도를 노리고 주차되어 있던 25대가량의 차량 가운데 고급차와 새 차를 골라 유리창을 파손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유리가 파손된 차량 내부에는 귀중품을 찾기 위해 차 안을 뒤집어 놓고 엉망인 상태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해당 아파트 매니저는 피해 상황을 파악해 새벽 6시 30분경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경찰 측은
이 같은 작은 사건에는 경찰이 출동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서 차주 개인이 각자 리포트를 하라는 답변만 내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 말씀드린 대로 LA 치안당국 태스크포스팀 떼강도 전담반 태스크포스팀이 구성이 됐죠. 떼강도 검거를 위한 합동 전담반이 용의자 11명을 체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후에 관련 소식 이은 기자가 정리합니다. LA1 치안당국 요원들로 구성된 떼강도당 검거를 위한 합동 전담반이 LA1에서 떼강도를 벌인 용의자 11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번에 검거된 11명의 용의자들은 토펜가몰과 글렌데이 아메리카나, 하일랜드 파크, 그리고 베벌리 센터 베르사체 매장에서 벌어진 떼강도단 사건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떼강도단 검거를 위해 합동전담반은 조직적 리테일 매장 범죄 용의자를 검거하는 목적으로 지난 21일 창설되었는데 여기에는 LAPD와 글렌데일 PD, 베벌리 PD, 산타모니카 PD, 버뱅크 PD와 가주 하이웨이 패트롤, 그리고 LA시와 카운티 검사실 등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전담반은 이제까지 LA와 오렌지 카운티 일원에서 발생한 9건의 떼강도단 사건 모두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차량 공유업체 우버가 가주의 신규 우버 운전자들의 최소 연령을 25세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새 연령 규정은 승객을 태우는 운전사들에만 적용되며 음식을 배달하는 우버 이츠 운전사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종전에는 승객을 태우고 다니는 우버 운전사의 최소 연령은 21세, 우버이츠의 운전사 최소 연령은 19세였습니다. 우버에서 이미 근무 중인 기존의 운전사들은 새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우버는 나이가 어린 운전사에 대한 자동차 보험료 부담이 너무 커 운전사 최소 연령을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최근 LA 카운티 코로나 감염 재확산 속도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당국은 점진적으로 감소세를 보였던 코로나 지표가 최근에 확산세로 전환되고 있다고 경고하며 코로나 바이러스 활동량은 과거 팬데믹 때와 비교해서 여전히 낮은 수준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번 지표를 바이러스 활동량 증가의 초기 신호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 보건당국은 이번 한 주에만 모두 88건의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14건이 직장에서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330명이 코로나에 감염돼 입원했고 뿐만 아니라 코로나와 독감,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인 RSV가 함께 유행하는 트리플 팬데믹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도 했습니다. 열대성 폭풍 힐러리가 지나간 뒤 물 웅덩이가 생기고 또 기온이 바짝 오르면서 모기떼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설상가상 샌버나디노 카운티에서 웨스트나일 바이러스를 사망한 첫 환자가 보고됐습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는 웨스트나일 바이러스에 감염된 주민 1명이 사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첫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사망자입니다. 감염병 전문가 아미안 할라이 박사는 날씨가 따뜻해질수록 모기가 늘어나고 그중 일부는 웨스트나일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다닐 것이라고 전하면서 감염을 피하기 위해 주민들이 조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방충망 찢어진 곳 없는지 점검 수리하고 모기들은 음료수 뚜껑에 고여있는 물에도 알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타이어, 양동이, 화분, 장난감, 애완동물용 그릇, 화분 받침, 빗물통 등 물이 고여 있을 수 있는 모든 물건을 뒤집거나 버려라 라고 조언했습니다. 또 수영장도 청소하고 염소 소독을 하며 수영장 덮개위에 고여있는 물도 모두 빼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차량국 DMV가 남가주 지역에 있는 3곳의 운전면허 처리센터인 DLPC를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DMV 측은 대부분의 서비스가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져서 DMV 사무소에서의 대면 거래가 간소화됨에 따라 남가주에 위치해 있는 3개의 DLPC를 폐쇄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온라인 서비스 확대 외에도 주 예산 감소를 비롯해 리얼 아이디 시행일 기한 연장 등이 이번 DLPC 폐쇄 배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DMV 측은 먼저 파코이마 지역의 글렌옥스 블루버드에 위치한 사무소와 폰타나 지역의 메릴 애비뉴에 위치한 사무소를 9월 1일과 9월 8일 폐쇄한다고 밝혔고 지난 3월 수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문을 닫았던 애나임 지역의 사무소 역시 아예 폐쇄한다고 전한 것입니다.
특히 NIM DMB 센터는 다수의 한인들이 아이디 발급을 위해서 주로 찾던 곳이라 지역 한인들이 앞으로 다른 인근 사무소를 찾아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파업 노동자들에게도 실업수당 수급 자격을 부여하는 법안을 재추진합니다. 헐리우드 작가와 배우에서부터 호텔 노동자와 LAC 직원에 이르기까지 노동자 파업 사태가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파업 노동자들에게 실업수당 지급을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되는 것입니다. 찬반 논란 크지요. 노동계와 경영계 사이에서 엇갈린 시각으로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앤서니 포르탄티노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 초안에 따르면 파업 중인 노동자는 파업 2주 후부터 실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주당 최대 $450씩 26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상원이 오는 11월 22일 김치의 날로 제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주 상원은 한인 네이브민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김치의 날 제정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이 결의안은 김치의 종주국인 한국에서 김치의 날로 제정한 11월 22일을 캘리포니아에서도 함께 기념하는 내용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하와이주와 뉴저지주가 김치의 날을 채택했습니다. 김치의 날은 미국뿐만 아니라 브라질에도 있습니다. 브라질 상파울루시에 한식의 날, 한복의 날 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고 1차 가결됐다고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밝혔습니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산드라 타테우 상파울루시 의원 협조로 발의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상파울루시에서는 10월 21일은 한복의 날, 10월 23일은 한식의 날로 지정이 됩니다. 2024년 선거를 앞두고 후원금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번 선거도 역대급 이 돈 전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한인 연방의원과 후보들이 많은 후원을 받으면서 전국적으로도 상위권을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올해 2분기까지 2024년 정기선거 후원모금 순위에 따르면 연방하원 캘리포니아지구 45지구에서 3선을 노리는 미셸 박스틸 의원은 총 219만 1,897달러를 모아서 전국 연방하원 선거 후보 가운데 12번째로 많은 후원금을 모은 후보에 올랐습니다. 또 영킴 의원도 15위로 역시 최상위권에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 택시, 이른바 로봇택시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운행을 시작했고요. 이런가 하면 이 전동 킥보드 시내 곳곳에서 많이들 타고 다니죠. 그런데 프랑스 파리는 이 전동 킥보드 대여 서비스를 금지시켜버렸습니다. 각각 이유가 있습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미국에서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 택시, 이른바 로봇택시가 운행을 시작했는데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무인 로봇택시가 유료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신호를 혼동한 로봇택시가 긴급 출동 중이던 소방차와 충돌해 승객이 다치기도 했고 통신 연결에 실패한 로봇택시 4대가 한꺼번에 도로 한가운데 30분 동안 멈춰서면서 극심한 교통체증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The data that we're getting is from 911 calls, which have tripled as a result of autonomous vehicles doing crazy things. 자율주행 차량은 로스앤젤레스와 텍사스주 오스틴에서도 운행 중인데요. 샌프란시스코 소방국은 이 도시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Pay attention, get on board, because it's coming your way, and I don't want them to have happen to them what has happened here. 캘리포니아 차량관리국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운영 중인 로봇택시 운행 대수를 당분간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에펠탑에도 루브르 박물관 앞에도 광장과 도로에도 전동 킥보드가 파리 시내 곳곳을 누비는데요. 파리시가 다음 달부터 전동 킥보드 대여 서비스를 금지하면서 더는 이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사망사고 등 난폭 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여러 번 발생하고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골칫거리가 되자 주민 투표를 통해 내린 결정입니다. 파리시에서 운영하던 전동 킥보드는 15,000여 대였는데요. 차와 자전거, 보행자 사이를 달리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하지만 편리한 이동수단이 사라져 아쉽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here to there real quick and see all the sights instead of doing a subway and not seeing anything. 유럽 주요 도시 중 전동 킥보드 대여 서비스를 퇴출한 곳은 파리가 처음입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다고 확신할 때까지 긴축적인 수준에서 통화정책을 유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은 잭슨홀에서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 주최로 열린 경제정책 심포지엄 개막 연설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기준금리를 추가로 올릴 준비가 돼 있다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래서 상승 중이던 뉴욕 증시 하락장으로 바뀌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물가 수준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이 고점에서 하락한 것은 반가운 진전이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말하고 6월과 7월 근원 물가 상승률이 둔화한 것은 환영할 일. 하지만 두 달간의 양호한 데이터는 물가가 목표치를 향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신뢰를 구축하는 것에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제 전망과 관련해서는 팬데믹 관련 왜곡이 완화되면서 인플레이션에 하방 압력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긴축적인 통화정책은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목표치 2%로 지속 가능하게 낮추려면 추세보다 낮은 경제 성장률과 노동시장 과열 완화가 필요하다는 게 파월 의장의 진단입니다. 우리는 노동시장 재균형이 지속되고 있다고 기대한다라며 노동시장 과열 완화가 지속되지 않는다는 증거가 나오면 이 역시 통화정책의 반응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동시장 진정 국면이 이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또 파월 의장은 연준의 물가 상승률은 목표치 2%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불로 큰 피해를 본 하와이 마우이섬 당국이 화재의 주된 책임을 전기회사에 돌리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마우이 카운티는 어제 최근 하와이 화재로 인한 카운티의 공공재산과 자원의 민사적 손해에 대해서 하와이안 일렉트릭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카운티 당국은 지난 7일 미국 기상청에 허리케인 적색경보가 있었는데도 하와이안 일렉트릭이 전기장비 전원을 차단하지 않아서 강풍으로 끊긴 전선이 마른 풀과 덤불에 닿으며 산불을 일으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당국은 지난 8일 마우이 섬 내 라하이나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로 총 3,000에이커가 넘는 면적이 불탔고 2,200여 채의 건물이 파괴되는 등 약 55억 달러 이상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23일까지 확인된 사망자 숫자는 115명, 실종자 수는 최소 85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소송은 공공당국의 입은 피해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하와이안 일렉트릭은 하와이 지역 95%의 전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이번 화재 이후 하와이안 일렉트릭을 상대로 비슷한 내용의 주민 소송도 이미 여러 건 제기돼 있는 상태입니다. 중부지방의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시카고 지역 체감 온도가 120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시카고 기상관측소가 있는 오헤어 국제공항 수은주가 100도까지 오르면서 체감 온도가 120도가 된 겁니다. NBC 방송은 1995년 7월 시카고에서 500명 이상의 폭염으로 인해 숨진 당시 기록이 깨졌다며 체감 기온은 실제 기온이 습도, 풍속과 결합했을 때 인체가 느끼는 정도라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폭염에 대해서 중부상공에 형성된 정체성 고기압이 뜨거운 공기를 가두면서 발생한 열돔 현상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이폰 제조업체인 애플이 소비자들이 스스로 스마트폰 등을 수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찬성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애플은 캘리포니아주 상원에 서한을 보내서 소비자들의 수리할 권리 법안 통과를 촉구한 것입니다. 이 수리할 권리 법안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지난 3월 수전 탈라만테스 에그맨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스마트폰이나 PC 등 $100 이상 기기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스스로 수리할 수 있도록 제조업체가 설명서와 부품, 공구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기가 고장났을 경우 소비자들이 수리에 필요한 고가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애플은 그동안 이 법안에 반대왔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애플 매장에서 수리받지 않으면 고객의 정보가 유출될 수 있고 정품을 사용하지 않아 기기가 쉽게 고장날 수 있다는 것에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수익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은 모든 제품군에 보험을 판매하는가 하면 고객들의 제품 교체를 통해서 수익을 올려왔기 때문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소식입니다. 이틀째 오염수는 계속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주변 해역의 삼중수소 측정 결과를 발표하는 등 과정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는 중입니다. YTN입니다. 도쿄전력이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뒤 처음으로 후쿠시마 주변 해역에서 채취한 바닷물의 삼중수소 농도를 발표했습니다. 원전 주변 3km 이내 해역 10곳을 측정한 결과 방류 정지 기준치인 리터당 700베크럴 이하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일본 환경성도 방류 이후 처음으로 원전 주변 바닷물의 삼중수소 측정에 나섰습니다. 결과는 27일 공표할 예정인데 앞으로 3개월 동안 원전을 기준으로 50km 내 해역 11곳의 정보를 매주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 자국 어민들의 소문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내외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에 나서자 일본 정부 내부에서는 예상외로 강한 대응이라는 반응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시다 총리를 비롯해 주요 장관들이 일제히 나서 중국의 조치를 비판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일본 재무상은 어떤 구제 조치를 할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한 데 이어 일본 정부 대변인은 기금 300억 엔으로 필요한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어민 피해 최소화에 부심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일본 시민단체들은 방류 후 총리 관저 등에서 시위를 이어가 자국 내 반발 목소리 또한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투명하고 안전한 방류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외 신뢰를 얻는 과정에서 가시밭길을 벗어나기는 여전히 쉽지 않아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중국 해관총사 세관이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자마자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죠. 홍콩에서는 각종 단체들이 일본을 규탄하는 광고를 냈고 또 피지에서는 관련 시위가 벌어지는 등 규탄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를 계속해서 반대했던 중국이 그동안 언급했던 필요한 조치를 내놨습니다. 중국 소비자들의 건강과 수익식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며 어제부터 일본을 원산지로 하는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식용 수생동물도 수입 금지 품목에 포함됐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오염수 방류 시작과 동시에 일본의 조치를 강력히 비난하며 방류 중단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어제부터 일본 10개 도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홍콩에서는 상인단체 등이 오염수 방류를 비난하는 신문 광고를 냈습니다. 태평양 도서국 피지에서도 환경인권단체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항의하고 국제사회의 개입을 촉구하는 집회와 행진을 벌였습니다. 반면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여러 차례 지지해온 미국은 IAEA가 규정한 절차는 물론 안전 기준에도 부합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We are satisfied with Japan's plans, which are safe and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including, critically, the IAEA nuclear safety standards. 오는 31일에는 일본 주재 미국 대사가 직접 후쿠시마 현을 방문해 주민을 만나고 지역 식당에서 생선도 먹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세계 각국이 일본 오염수 방류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전 세계에서 일본산 수산물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중국과 홍콩은 전면 대응을 시작하는 분위기입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이랑입니다. 라드설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LA 다저스가 어제 클리블랜드를 상대로 3차전을 이겼고 전날 서스펜드로 넘어온 2차전도 이겨서 하루에 2승을 챙겼습니다. 서스펜디드 경기는 3대1로 승리를 했고요. 그리고 3대1로 앞선 상황에서 시작된 서스펜디드 경기는 6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기에서도 9대3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클리블랜드와의 경기는 2승 1패로 마치게 됐습니다. 어제 경기 없었던 LA 엔젤스는 오늘부터 뉴욕 양키즈와 원정 경기를 갖습니다.
PGA 시즌 마지막 대회 투어 챔피언십 첫날 공동 14위에 김주영 선수가 올랐습니다. LPGA 투어 첫날 경기에서는 고진영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파5 18번 홀 두 번째 샷을 벙커에 빠뜨려 위기를 맞은 김주영이 핀 2m 가까이에 공을 붙이면서 전화 입어 버디를 낚았습니다. 김주영은 전반 9홀 타수를 줄이지 못했지만 후반 들어 긴 버디 퍼팅이 잇따라 성공하면서 세타를 줄였습니다. 2언더파의 보너스 점수를 받고 선두에 8타 뒤진 16위로 출발한 김주영은 공동 14위가 되면서 선두 그룹과의 격차도 5타 차로 좁혔습니다. 하위권 선수들의 대역전 우승 가능성은 콜린 모리카와가 실제로 보여줬습니다. 30명 중에 24위로 출발한 모리카와는 신들린 듯한 아이언샷이 폭발하면서 9타를 줄여 10언더파로 단숨에 첫날 공동 선두로 뛰어올랐습니다. I looked at JJ. I think we were through 12 or 13 holes, and we joked thinking that we haven't hit this many shots pin high, in four rounds in a full tournament. 첫날 2분파에 그친 김시우는 2언더파 공동 22위, 한 타를 잃은 임성재는 1언더파 공동 26위에 머물렀습니다. LPGA에선 최근 한 달 사이 세계 랭킹이 1위에서 4위까지 떨어진 고진영이 선두에 3타 뒤진 3언더파 공동 3위에 올라 오랜만에 우승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조금 플레이가 마음에 들었는데 100%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최선의 샷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랭킹 1위 릴리아부는 공동 19위, 고진영의 라이벌 랠리 코다는 공동 9위로 1라운드를 마쳤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맨유전 완승으로 상승세를 탄 토트넘이 본머스와 격돌하게 됩니다. 주장 완장을 찬 뒤 도우미 역할에 주력했던 손흥민이 시즌 첫 골로 연승을 이끌지 관심입니다. YTN입니다. 맨유전 2대0 승리 순간 주장 손흥민을 중심으로 토트넘 선수들이 환호합니다. 해리 케인의 이적 공백을 느낄 수 없을 만큼 단단한 팀워크를 과시했습니다. It is high-risk football. It is an attacking style. You can see that the players are enjoying playing. 상승세를 바탕으로 즐겁게 다음 경기 훈련에 열중하는 선수들. 전력 질주를 마친 손흥민은 동료들과 함께 패스 연습에 열중했습니다. 맨유전에서 주로 히사를리송과 클루셉스키 등에게 기회를 만들어주는 데 주력했던 손흥민. 전임 감독들의 답답한 수비 축구에서 높은 공 점유율을 기반으로 한 새 사냥탑의 공격 축구가 순항하고 있어 주말 본머스전에서는 공격 포인트를 노립니다. (2023년 8월 25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설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G로,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릴레이션십을 생각합니다. 당신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 CBB뱅크, 맥도널에서 새롭게 준비한 치즈 할라피뇨 소세지 맥머핀 리드 에그로 톡 쏘는 맛에 아침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맥도널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